스트론 제너레이션 빼앗긴 세대. 글 성원 서범석. 1편 서문 및 주인공 로라가 말하는 호주 원주민. 빼앗긴 세대는 1788년 백인들이 호주를 점령하고 100년 넘게 원주민인 에브라진들을 동물 취급하면서 핍박하던 일을 백인 지식인들이 나서서 열어나하자 1900년대 원주민 동화정책이라 하여 원주민들의 복지 및 호주 사회의 동화 명목으로 원주민 자녀들을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종교 및 사회복지시설에 수용시키거나 백인 가정의 입양 등을 통해 원주민 가정에서 유리시키는 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들이 백인들에게 성폭행의 대상이 되기도 해서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가져왔다. 이 시기가 빼앗긴 세대이며 이 제도가 1960년에 없어지고 원주민들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해 주자 이에 대하여 원주민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호주 수상은 빼앗긴 세대는 잘못된 제도로 인정하겠지만 과거 정부가 저지른 부당한 처사를 현 정부가 구태여 사과할 필요가 있겠는가 반문하면서 사과를 꺼려하고 있다가 1995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자 과거 원주민 자녀 가정유리 정책의 비인도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어 원주민 가정에 대한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내셔널 소리데이 제정을 공고하는 최종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1998년 5월 26일 처음으로 내셔널 소리데이가 개최되고 전국적으로 화해 행사가 전개되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로라와 마보 등 그 외의 등장 인물들은 실존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산 빼앗긴 세대의 실상은 사실임을 밝힌다. 저자 성원 서범석. 1912년 7월 가랑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 리버우드 지역 정부주택 단지 앞 작은 골목길에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침실에 실신해 있는 여인을 병원으로 후송했다. 여인은 10년 넘게 홀로 살고 있는 에브라진 혼혈인 로라이다. 옆집에 역시 홀로 살고 있는 동년배 모니카가 급변을 알려 병원으로 후송된 것은 서로 집 열쇠를 나누어 가진 후 두 사람 중 아침에 먼저 일어난 사람이 문을 두들겨 생사를 확인하자는 약속을 오래도록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독거 노인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는 예측할 수 없어 불상사가 생길 경우 이웃끼리 서로 이렇게 도우며 살고 있다. 그는 하늘나라로 가기는 아직은 젊은 나이이며 원주민들의 우상이고 모범이 되는 분으로 존경했는데 그리고 항상 우리 집 문을 노크해 주었는데 모니카는 눈물글썽이며 로라의 쾌차를 빌었다. 111년 전 호주의 연방정부 설립 기념을 자축하는 날 1901년 1월 1일 아침 일찍 기차, 전차, 페리가 수많은 시드니 시민들을 운반했으며 환호하는 시민들의 물결이 인산이래를 이루는 그날 시드니 중심가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진 리버우드 지역은 시드니 중심가에서 나오는 쓰레기 매립으로 지저분하고 황량한 벌판이 되어 쓰레기 썩는 냄새와 파리떼가 뒤엉켜 요동을 치고 있었다. 40년 후 세계 제2차 대전으로 호주가 참전하자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고 근처 벌판에 8층짜리 군인 병원 2동이 들어서니 주위 환경이 깨끗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20년 후 정부가 병원을 인수하여 아파트로 개조하고 숲속으로 개간하여 정부주택 단지를 만들어 3층짜리 건물이 수십 동 들어섰으며 영급 노인들과 영세민들이 어울려 살고 있다. 이곳 호주 정부주택단지 앞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하천을 개조, 아름다운 호수를 만들어 각종 새들의 서식처가 된 곳에 산책로와 휴식처를 만든
아름다운 공원 근처에 65세 이상 노인들만 거주하는 실버타운을 만드느라고 공사가 한참인 숲속 동네를 끼고 자리 잡은 아담한 단독주택에 둥지를 틀고 로라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어렵게 사는 원주민 청소년 돕는 일에 앞장서 연금을 절약해서 도왔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지역봉사에 앞장서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었던 로라. 그녀는 살던 자기 집을 매주 와서 정성껏 치워주고 정리해주면서 친자식처럼 살갑게 대해주던 한국계 젊은 청소부 부부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 하나 달랑 남긴 채 75세에 뇌졸중으로 요절한 빼앗긴 세대의 희생물로 원주민 에브라진의 비애를 몸소 겪고 가슴 저리며 산 비운의 여인이다. 백인들이 만들어놓은 호주는 1770년 호주의 첫 발을 밟은 제임스 쿡 선장이 보타니베이의 영국 길을 꽂고 킹 조지 3세의 이름으로 호주 대륙을 영국의 속국으로 선포한 후 1788년 최초의 백인 죄인 이민이 시작되면서 호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 원주민들이 살게 된 것 사실은 이미 7만 년 전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할 때 4만 5만 년 전 아시아 쪽으로 온 인류들은 사흘이라는 하나의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다가 지각병동으로 육지가 바다로 바뀌어 고립된 대륙이 되어 호주에는 파푸아뉴기니의 고지인과 필리핀의 외소 흑인 마이누이족과 동종인 에브라진 원주민과 토레스 스트레스 해협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 토레스 스트레스는 퀸슬랜드 북쪽 바다와 파푸아 뉴기니아 사이에 있는 해협이다. 이들은 강렬한 호주 대륙과 해변에서 자연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왔다. 1770년 에드버로 호주 동해안을 탐험한 제임스 쿡 선장은 다음과 같이 원주민에 대해 썼다. 내가 뉴 홀랜드 탐험 중에 본 원주민들이 모습을 지구상에서 사는 인종으로 비참하게 보았지만 실제로는 유럽인들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거대한 대륙과 바다에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같았다. 따뜻하고 맑은 공기 속에서 그들은 옷 같은 것이 필요 없어 보였다. 우리가 준 옷이나 물건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그들은 자연 속에서 남에게 방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았다고 라고 보고했다. 다음은 2편 아브라진의 생활 철학으로 연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